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2023년을 대비하는 요약집, 지금부터 제가 빠르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중에서 전기 설비 과목은 특히 외울 게 많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어폰으로 듣거나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리고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마지막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내용들은 혹시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자료실 그리고 전기기능사 필기 메뉴로 오시게 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네이버 공식 카페죠. 전기 자격증 한 번에 합격하기. 다산에듀 카페에 오셔서 제가 전기기능사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어떤 전선이 좋은 전선일까요? 전선을 고를 때에는 무엇을 보고 골라야 될까요? 일단 도전율이 커야 되죠. 전기가 잘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기계적 강도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장률, 내구성 좋아야 되고요. 비중, 밀도는 작고, 즉 무게는 좀 작아야 되고요. 가선은 용이해야 됩니다. 가격 저렴할수록 조금 더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입이 쉬워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 정도에서 전선의 구비 조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전선의 선정 조건, 전선을 선정할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선정해야 되나요? 허용 전류 봐야 되죠. 기계적 강도 봐야 되죠. 전압 강하를 가지고도 우리가 전선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 전류가 17A다라고 하는 것은 17A 넘어도 흘릴 수는 있는데 안전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총 소선수, 연선인 경우에는 전선의 도선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죠. 여러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선수가 1층일 때는 7가닥, 2층일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 4층일 때는 61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선은 딱딱하냐 부드럽냐에 따라서 이 동의 재질에 따라서 연동선과 경동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동선은 굉장히 딱딱하고 기계적 강도가 큰 대신에 전기 저항은 조금 더 연동선보다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공설로 외부에 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연동선은, 부드러운 동선은 전기 저항이 좋아요. 대신에 이제 좀 부드럽게 되다 보니까 주로 옥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저항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58분의 1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55분의 1보다 숫자가 더 작을수록 저항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전선의 종류, 자 이거 여러분 영문 약호 잘 보셔야 되는데요. OW 5개용, 그 다음에 DV 인임용, 그 다음에 NR 보실 수 있고요. NRV, 그 다음에 VV 비닐저름 비닐시스, 그 다음에 CV, NEV, MI, FL, ACSR 선, 그 다음에 OC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H가 들어가는 전선이 약호가 뭐냐라고 요즘에 시험 문제 가끔 나오게 되는데요. 경동선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공장, 광산 등에서 이동용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선을 접속할 때는요.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조건들이에요.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를 몇 % 이상 유지해야 됩니까? 20% 이상 유지해야 되겠죠. 알죠?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 얘기는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것과 또 똑같은 거죠. 이 절연을 원래보다 동등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연 테이프라든지 와이어 커넥터 같은 것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절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옥내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박스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선의 병렬 사용이 있습니다. 전선을 똑같이 두 개의 라인으로 해서 병렬로 이용하고 싶다면 동일한 도체, 굵기, 길이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동선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 다음에 알루미늄 선을 사용한다면 70제곱밀리미터 이상만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선에서는 또 중요한 게 접속도 되게 중요하죠. 접속에서는 첫 번째, 트위스트 접속할 때는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꼬는 거죠. 6스퀘어 이하의 가는 전선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전선은 브리타니아 접속을 사용할 수 있겠죠. 쥐꼬리 접속 두 개를 이렇게 이어는 거, 이거는 박스 안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쥐꼬리 접속이 되고요. 리노 테이프는 점착성이 없다. 연필 케이블에만 사용할 수 있다. 터미널 러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S형 슬리브, 그 다음에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은 2번 이상 꼬아서 사용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멸 스위치로서 개폐기를 가게 되면은 스위치는 보통 어디 설치하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전압 측 전선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통 여러분 댁에서 사용하는 단로 스위치도 있게 되는데 이제 2개수 이상에서 전멸하게 될 때는 3로 스위치도 이용할 수 있어요. 3로 스위치는 2개수 이상의 전멸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4개소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3로 2개를 이용하고 그 사이에다가 4로 2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스위치에는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스위치가 있게 되는데 그 스위치를 우리가 타임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주택이나 아파트는 3분, 그 다음에 숙박시설일 때는 1분 이내에 소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콘덴서래요. 플러그를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이런 콘센트를 우리가 또 멀티탭이라고 또 하게 되죠. 자, 공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와이어 스트리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를 재는 와이어 게이지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압착 단자를 쪼을 수 있는 프레셔 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굵은 전선 우리가 절단할 때 쓰는 클리퍼, 다음에 금속관에 나사낼 때 쓰는 공구 오스터, 그 다음에 이렇게 금속관의 안쪽이 날카로워서 다듬을 때 쓰는 거 리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 뚫을 때 사용하는 거 홀셔, 그 다음에 스프링 와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링 리드셔, 그 다음에 절연 부싱, 금속관을 박스와 고정하게 될 때 나사산을 사용하는 거, 이걸 우리가 로크너트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전선을 이으는 거, 유니온 커플링도 있죠.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 어떤 물체나 어떤 배관 같은 거에 바깥지름, 안지름, 그 다음에 깊이 같은 것을 측정하는 기구로 많이 사용하는 공구죠. 그렇죠? 다음에 접지저항 측정하고 싶다. 어스테서터가 있고요.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매거가 있게 됩니다. 지지점, 여기 지지하고 저기 지지하는데 이 지지점 간의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기 공사마다 다 지지점에 제한이 있게 되는데 애자는 2m 이내마다 지지해야 되는 거죠. 2m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금속관 2m, 합성수지관 1.5m, 가요전선관은 굉장히 흐물흐물하니까 1m, 그 다음에 금속 덕트 3m, 라이팅 덕트는 2m,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합성수지 몰드는 4에서 50cm, 금속 덕트는 금속 몰드는 1.5m가 됩니다. 애자의 구비 조건은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광택성 이런 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애자 공사할 때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용전압이 400V 이하가 되면은요, 이 전선 상호 간격은 400V 이하가 되든지 초과가 되든지 무조건 6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선과 조영제라고 하는 것은 벽, 기둥, 기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400V가 안 될 때는 2.5인데 넘을 때는 4.5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금속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금속관에서 금속 전선관의 종류는 후강 전선관, 그러니까 이 두꺼운 전선관은 열종으로 돼 있고, 자, 이런 종류들이 있게 되는 거죠. 곡률 반지름은 몇 배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6배 이상 되어야 되는 거죠.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금속관이 두께가 1.2m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금속관 또 공사하게 될 때 주의할 게 왕복도선이 어떻게 돼요? 같은 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즉, 왕복도선을 같은 관 안에 삽입해서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선관의 굵기는 전체 배관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합성수지관으로 가보게 되면은 경질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배관 내에 전선이 10스퀘어 초과하게 될 때는 단선이 아니라 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플링, 이렇게 관을 넣을 때에는 삽입할 때 이 깊이는 얼마큼? 1.2배,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덜 넣어도 괜찮아요. 0.8배면 됩니다. 온도차가 큰 곳에서 사용하는 커플링은 우리가 3C 신축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금속재 가요전선관은 0.8mm 이상을 사용하게 되고, 가요전선관 커플링은 가요전선관끼리 접속하게 될 때는 스플릿 커플링,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을 접속하게 될 때는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 덕트를 이용하게 될 때는, 자, 이런 게 덕트죠, 그렇죠? 덕트 이용하게 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첫 번째, 지지점은 3m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뚜껑을 덮을 텐데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아야 되고요. 아랫부분은 당연히, 끝부분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안에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전선을 몇 퍼센트 정도 넣을 수 있느냐? 한 20%밖에 못 넣어요. 5분의 1밖에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어 회로용이라든지 이렇게 소전류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50%까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어떨 때 시공할 수 있느냐? 2.5스퀘어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조영제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지정하는 거리가 1m가 되어야 됩니다.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은 6배가 되어야 되는데, 케이블이 혹시 단심이다 그러면은 8배가 되어야 됩니다. 버스덕트는 피더, 익스펜션, 그 다음에 태프치,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이런 버스덕트의 종류가 있게 됩니다. 플러그인 버스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 덕트의 중간에 꽂을 수 있게 되는 이런 플러그인 덕트를 우리가 플러그인 버스덕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플로어 덕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실 같은 곳에다서 덕트가 설치되어 있고 뚜껑을 열어서 전원을 꽂을 수 있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플로어 덕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400V 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트의 부속품은 두께 2.0mm 이상 강판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합성수지 몰드 400V 이하, 그 다음에 폭 깊이 3.5cm 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
폭연성 분질이나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은 어떻게 되냐? 금속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를 어떻게 쪼야 되느냐? 5턱 이상 쪼야 되고요. 가연성 분질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금캐, 이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금캐, 따라해볼까요? 합금캐 따라해볼 수 있죠. 위험물이 있는 장소, 역시 합금캐. 화약류 저장할 때는 전압을 줄여야 되는데 300V 이하에서만 가능하고, 전시회나 쇼 이런 공연장일 때는 400V 이하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열이거나 좀 아크, 이제 좀 어떤 열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열을 받았을 때 견딜 수 있는 전선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내열선 피복 전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고, 전기 울타리 사용할 때 사용전압 250V 이하 써야 되고요. 전기 울타리 사용 전선은 2mm 이상의 경동선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교통신호등이라든지 도로의 발열선, 도로 발열선이 뭐죠? 우리가 이제 빙판 때문에 위험이 있는 곳은 도로 밑에다가 열선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죠. 이때는 300V 이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압의 종류는 직류, 교류에 따라서 저압은 1500V, 그 다음에 1000V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류 1500V 이하, 직류 1000V 이하가 바로 이제 저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압은요, 그것보다는 크고 7000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은 7000을 넘게 되는 거를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옥내절로, 근데 건물 안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400V를 이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압, 대지 전압으로는 300V 이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접지공사를 할 때는 접지공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접지공사의 목적은 감전 방지입니다. 사람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그 이외에도 이 뇌해라든지 아니면은 지락사고가 동작했을 때 어떤 기기라든지 선로 보호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접지공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지공사의 방법은요, 일단 접지극을 지하 깊이 매설해야 됩니다. 얼마? 75cm 이상 매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 접지극은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지하 75부터 지표상 2m까지는 어떤 합성수지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절연성이 있는 절연성이 있는 방호장치를 해야 된다? 그게 더 좋겠네요. 그런 방호장치가 해야 됩니다. 방호장치를 해야 됩니다. 자, 접지선이 이렇게 철주랑 같이 있다. 접지선 묻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주와 1m 이상 이격을 해야 되고요.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이때는 수도관로가 3옴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접지선은 색상이 어떻습니까? 녹색과 노란색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전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접지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여러 개 있게 되는데, 개통접지냐, 기기접지냐, 필요형 접지냐, 아니면 정전기 방지용 접지냐, 뭐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지 시설의 종류는 각각 다 따로 하자라고 하면 단독접지, 그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묶자라고 하는 거는 공통접지, 그 다음에 그냥 다 묶어버리자라고 하는 거는 통합접지입니다.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격은 싸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PEN선, PEM, PEL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PEN이라고 하는 것은 뉴트럴, 중성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중간선, 뮤추얼,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선의 기능을 겸한 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연저항의 기준이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되죠. SELV, PELV는 절연저항이 0.5메가옴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500V 이하일 때는 1메가, 500V 초과할 때는 역시 1메가로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설할 때에는요, 1메가옴 이상이어야 되고요. 절연 내력 시험은 얼마 동안 해야 되는가? 우리가 10분간 시험이라고 해서 10분 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로의 내압 시험도 여기 종류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7000V 이하 할 때는 시험 전압이 1.5배예요. 그런데 1.5배 했는데 만약에 500V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기준은 500V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V를 한다. 그러면 200V는 7000V 이하니까 1.5배에서 300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냥 500보다 적은 거는 500V로 하게 됩니다. 저압 개폐기, 개폐기는 언제 시설하게 되나요? 개폐기는 전기를 넣고 전기를 끊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부하 전류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수가 있겠죠.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은, 과전류 차단기는 우리가 보통 퓨즈나 배선 차단기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라든지 간선의 전원측이나 분기점 이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는 중성선이라는 말 나오면 일단 안 돼요. 그다음에 접지선 이런 말도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상한 전류가 흐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접지선은. 중성선은요. 중성선에다가 퓨즈 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은, 혹시 중성선이 끊어지게 되면은 요 선 간에 더 높은 전압이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되면은. 그래서 절대 퓨즈 같은 건 설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은 동시 개폐형을 배선 차단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이제
열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배선 차단기 동작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용이냐 주택용이냐 두 개를 구분하게 되고 63A 이하일 때 한번 시간 볼까요? 산업용일 때 부동작전류 1.05배일 때는 동작하지 않아요. 1.3배일 때는 동작합니다. 주택용일 때는 1.13배일 때는 동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45배일 때 동작하게 됩니다. 자, 분기회로는 3m 이내에 설치하게 된다. 주 간선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어디 설치해야 되느냐? 사용 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을 때에는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용 누전 차단기는요, 전격 감도 전류 30mA, 그 다음에 동작 시간 0.03초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표준 배전 방식은 뭐죠? L1, L2, L3, N 들어가는 3상 4선식 배전 방식이 우리나라 표준 배전 방식입니다. 가공 인입선은 6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공 인입선의 높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죠. 저압 5m, 그 다음에 고압 6m가 일반적인 경우일 때 사용되는 거고, 철도라는 말 나오게 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철도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냥 6.5입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6.5가 됩니다. 철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접인입선은 옆집에서 오는 거예요.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부르는 전선을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접인입선 시설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100m를 넘지 않는다. 두 번째, 옥내로 관통하지 않는다. 세 번째, 폭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 볼 수가 있습니다. 배선선로의 재료와 기구, 배선선로는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되고요. 지지물의 종류에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등이 있습니다. 근데 철탑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선,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철탑의 경과는 600m인데 만약에 고압 보안 공사를 하게 된다. 즉 안전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게 된다면 400m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주는 전주를 설치하는 거예요. 장주는 그 옆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건주한 다음에 장주 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전주의 삽입 깊이는 얼마큼이 돼야 되는가? 일단 15m 이하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6분의 1 이상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6.8kN, 9.8kN 사이에서 14m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이때 30cm를 더하게 됩니다. 경간, 전주와 전주 사이의 간격은 시가지, 시내일 때는 한 3에서 40m 정도 되고 시외일 때는 한 40에서 60m 정도 되게 됩니다. 전주의 발판 볼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주가 있게 되면은 오름을 위한 볼트예요. 자, 이 볼트는 지표면상으로부터 몇 미터, 1.8m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피내자라는 말이 있고 지선 밴드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다가 이렇게 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끈, 이런 걸 우리가 행거 밴드라고 하게 되는 거죠. 변압기의 1차 측에다가 설치하는 거 COS, 그죠?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변압기의 2차 측에다가는 우리가 캐치 홀더라고 하는 일종의 퓨즈를 설치하게 됩니다. 변압기의 설치 높이는 시가진의 고압용일 때는 4.5m 이상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5kV 이하의 특고압일 때는 5m, 35kV 넘고 150kV 이하가 됐을 때는 6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지선공사는 뭐죠?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은 전주가 있으면 전주를 지지하는 걸 우리가 지선이라고 해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지선은 지나가다가 한번 보셔도 돼요. 3가닥 이상의 연선을 꼬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얇은 선이 아니라 2.6mm 이상의 금속선 또는 2mm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가, 지지하는 것은 밑에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중간에 애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 애자는 우리가 옥애자, 지선애자, 구형애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동그란 애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얘가 지지하는 힘보다 2.5배 더 가중치를 한 여유율을 갖게 됩니다. 지선의 종류는 보통지선, Y지선, 수평지선, 궁지선 이런 종류들이 있게 됩니다.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도로 6m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철도일 때 이제 6.5m 이상, 이거는 이제 아까 저기 일반 전선이랑 또 똑같게 되는 거죠. 일반 장소일 때는 5m가 되어야 된다. 가로등 4.5m가 돼야 된다. 교통지장 없을 때 3m가 돼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선은 지중전선로, 땅에다가 묻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게 되죠. 직접 묻느냐, 직매식. 그 다음에 관을 묻고 중간중간에 맨홀을 넣느냐, 그 다음에 그거는 관로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터널 같은 걸 만드냐, 이거는 우리가 암거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직매식을 할 때는요, 묻는 깊이가 중요하게 되는데, 일반적일 때는 우리가 60cm 이상 묻어야 되는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1.0m 이상 묻게 됩니다. 다음에 폐쇄식 배전반은 사면을 폐쇄한 거고, 분전반은 은폐하지 말아야 된다. 분전반 절대 집에서 숨기면 안 되죠. 은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게 됩니다. 교류 과전류 계정기는 OCR,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단락이나 과부하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차단기는
소호할 때, 이 껐다 켰다 할 때 스파크가 많이 튀고 불꽃, 아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아크를 소호하는 어떤 매질이냐에 따라서 이 종류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기중 차단기는 그냥 공기 중에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게 기중 차단기. 다음에 기름을 넣자라고 하면은 유입 차단기, 진공을 이용하자라고 하면 진공 차단기, 압축 공기를 쓰자라고 하면 공기 차단기, 가스를 쓰자라고 하면은 가스 차단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게 되는 영문 약호명 있잖아요. ACB, OCB, VCB, ABB, GCB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는 GS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자동 재폐로 차단기는 리클로저라고 해요. 자동으로 온오프 하게 되는 거.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ASS, 달로기는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DS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차단기들은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끊을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그런데 달로기는 그 기능은 없어요. 부하 전류 개폐 기능은 없게 됩니다. 그냥 이 무부하일 때만 개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력 퓨즈는 파워 퓨즈라고 해서 기호로 우리가 PF로 나타낼 수 있죠. 영상 변류기는 ZCT라고 하게 되고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는 UP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분전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분전함 있어요. 차단기 여러 개 있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이면에다가 반대편에다가는 전선을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배면 여기 뒤쪽은 설치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비의 불평형률, 이렇게 삼상 같은 거 있을 때 한쪽에서부터 너무 전기 많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좀 평형을 맞추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평형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상 2선식은 불평형률이 없죠. 하지만 단상 3선식일 때는 40%고 삼상 들어가게 되면 다 30%로 맞춰주시게 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호, 천장 은폐선은 그냥 선 쭉 끄은 거, 콘센트는 이렇게 구멍 2개 있는 거, 한쪽에다가 이렇게 검게 칠한 거는 벽붙이 콘센트를 이야기합니다.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방수형은 WP, 방폭형, 익스플루션은 EF, 지진 감지기는 어스퀘이크라고 해서 EQ, 비상용 콘센트는 우리가 이제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이 소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콘센트가 비상용 콘센트일 때 이거는 단상용, 삼상용이 있어서 구멍 2개, 구멍 3개짜리가 들어가고요. 배선 차단기는 브레이커니까 B,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은 배분제는 색깔을 안 칠했다, 한쪽 칠했다, 2개 칠했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상용 콘덴서, 이제 전력용 콘덴서죠. 이렇게 콘덴서 기호가 3개 들어간 거를 찾으시면 되고요. 실링 라이트,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천장에다가 넣는 거예요. 실링이 천장이니까 천장에 심는 우리가 라이트를 실링 라이트라고 하고요. 피레기, 이렇게 접지를 한쪽에다 한 것을 고를 수 있고요. 전열기는 히터이기 때문에 기호 H로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수변전 설비 쪽 가게 되면은 수용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부하 설비 총 전체 용량 중에서 최고 전기를 많이 쓸 때 얼마큼 쓰느냐. 보통 우리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하 설비 추정 용량도 있고요. 수변전 여기서 기기 다양한 것들 나와 있게 되나요? ZCT는 영상 변류기, 그 다음에 18kg짜리 피레기는 보통 우리가 어디 사용되게 되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배전선로 구간에 설치하게 된다. 피레기는 뭘로 이 안에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느냐? 직렬, 갭과 특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차단기는 고장 전류 차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달로기는 충전 전류, 고장 전류, 흐르는 부하 전류는 차단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방전 코일, 디스차징 코일은 전력용 콘덴서에 혹시 잔류 전하가 남아 있게 되면 역률 개선용 콘덴서에 잔류 전하가 남아 있게 되면 이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방전 코일의 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는 전력량을 측정하게 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변압기의 한 종류가 됩니다. 건물의 종류에 대응하는 표준부하라고 해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표준부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부하가 제일 높아요. 40 정도가 됩니다. 조명, 이제 얘기 들어볼까요? 조명에는 발산되는 빛의 양은 광속이라고 하고, 빛의 세기는 광도, 밝기는 조도, 표면의 밝기는 휘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관등회로는 안전기부터 방전관까지라고 해서 안, 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기능사보다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완전 확사면 어느 쪽에서 보아도 휘도가 같은 거. 자, 전반 조명, 국부 조명 이거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좀 균일하게 하는 조명 이걸 우리가 전반 조명이라고 하게 되고요. 일정만 딱 집어서 밝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국부 조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구의 기호는 보통 우리가 형광등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F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FEM, F는 EAD라고 하는 것으로서 형광등을 몇 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N은 FU분의 EAD.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에 실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지수는 방지수라고 해서 H가 방의 높이, XY가 방의 가로, 세로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지수도 구할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조명의 내용입니다.
이 조명의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기기능사 필기 요점 정리, 전기 이론, 기기, 설비 세 가지 과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세 개를 여러분 쭉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서 이제 시험장으로 가시기 전 마지막 최종 정리, 마지막 담금질을 잘 수행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에듀에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실기도 저희 다산에듀와 다산전기학원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점 정리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